감독을 맡았던 이제 반전 감독 직접 만나보고 오셨다고요. 귀신은 속이는 것이죠. 이제야 궁금했던 점이 풀리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경을 넘는 문화 웨이브. 국경을 넘는 문화 웨이브란 말 인상적인데요. 저희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 이슈. 오늘은 최근에 핫한 영화죠. 영화 랑종 속의 태국 문화 그리고 아세안 영화 시장과 한 아세안 콘텐츠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파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을 연구하는 이지은입니다. 자,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아직까지 날이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서 더위를 쫓는 교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공포 영화를 보는 거죠. 공포 영화를 본다. 교수님 왠지 분위기가 공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실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하시는데. 자, 최근에 그 국내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랑종입니다. 태국 영화라고 하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가 최근에 그 흥행 성적도 굉장히 그 상위권을 랭크가 돼 있고 또 여름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그 공포 영화의 새로운 어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화를 보고 저는 나홍진 감독의 곡성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 사실은 이제 나홍진 감독이 프로듀서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때 합작 영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반가우셨겠어요. 이제 태국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국과 태국의 어떤 합작 영화가 지금 이제 박스 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네, 너무 반가웠죠. 그리고 한국에서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 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이 태국의 반종 피산 다나쿤 감독입니다. 개봉 전부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태국에서 스타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태국의 거의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알려져 있고 또 천재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20대에 이미 셔터라는 영화로 네, 한국에서도 많은 그 공포 영화 팬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고요. 최근에는 그 피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 플러스 코미디를 가미한 그런 영화로 역대 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자리에 흥행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홍진 감독과 반종 감독의 인연도 꽤 재밌습니다. 태국의 한 예술제에서 6년 전에 이 반종 감독이 나홍진 감독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영화적 팬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작품, 전 작품을 모두 DVD로 선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연이 돼서 두 감독이 이제 영화적 세계가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이번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럼요. 과연 랑종은 어떤 영화인지 지금부터 그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영화 곡성에 이어서 이번 랑종도 사실 이제 샤머니즘이 영화의 어떤 주제이자 또 소재가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곡성과 랑종을 비교해서 한국과 태국의 샤머니즘 문화를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신내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가 이제 모큐멘터리라고 하죠. 말하자면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 소재 자체가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도 굉장히 그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떤 보편적 정서를 좀 공유하면서 시작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도 워낙 그 귀신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결코 낯설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한 그 배우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제가 한 그 댓글을 봤더니 님 역할을 맡았던 사와니 우툰마 같은 경우 그 댓글들의 가장 많은 평들이요. 배우인지 몰랐다. 진짜 무당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쏟아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도 했고. 민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는 비교적 신인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연기를 아주 잘 해낸 거죠. 영화 랑종에서 악령의 빙이 된 여인 밍령을 맡았던 라니냐 쿤몽콘펫, 지금부터 화상통화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สวัสดีค่ะอันยองฮาเซโยชอนือนริญญาเหยโยสวัสดีค่ะนริญญานะคะ 나리냐 쿤몽콘펫이 생각하는 영화 랑종, 어떤 영화입니까? ก็ภาพยนตร์ร่างทรงนะคะก็คือจะบอกเล่าเรื่องราวเกี่ยวกับวัฒนธรรมแล้วก็ความเชื่อเทพโบราณของค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อะค่ะซึ่งเรื่องเนี้ยเราจะบอกถึงคนที่อยู่ทางภาคอีสานนะคะแล้วก็ตัวละครของมิงเนี่ยก็เป็นหนึ่งในตัวละครที่ดำเนินในเรื่องนี้ค่ะ 그 한국 극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고 또 주연을 맡은 그 배우에게 많은 관심들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พอทราบค่ะเพราะว่าได้รับฟีดแบ็กมาจากทาง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อย่างเงี้ยค่ะทั้งทาง IG ส่วนตัวแล้วก็ Facebook อย่างเงี้ยค่ะก็มีผู้ชมชาวเกาหลีอะค่ะเข้ามาแบบพูดคุยแล้วก็มาคอมเมนต์ในโพสต์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ก็พอได้รับรู้บ้างค่ะดีใจมากเลย 촬영 중에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뭐 장면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ตอนที่ถ่ายภาพยนตร์เรื่องร่างทรงรู้สึกว่าฉากที่ยากจะเป็นช่วงครึ่งหลังที่มิ้งมีอาการแบบแปลกประหลาดไปอะค่ะในช่วงที่เป็นฉากที่เป็นกล้องวงจรปิดอะค่ะแล้วมิ้งจะต้องมีแบบการคลานหรือว่าการทำท่าแบบแปลกประหลาดออกไปค่ะซึ่งอันเนี้ยมันยากตรงที่ว่าแบบร่างกายของเราอะค่ะมันแบบเหมือนกับว่ามันค่อนข้างทำท่าอะไรแบบนั้นยากเพราะมันเป็นท่าที่ไม่ได้เหมือนมนุษย์ปกติอะค่ะรู้สึกว่าช่วงนั้นยากที่สุดค่ะ 한국 영화 좋아하신다면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ส่วนตัวหนูจะชอบดูเป็นแบบซีรีส์ของเกาหลีอ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ชอบดูแบบพร้อมกันกับครอบครัวกับคุณแม่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ส่วนตัวจะชอบเรื่อง1988อะค่ะ 마지막으로 한국 팬들에게 영화 랑종에 대해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ก็อยากจะฝากถึงผู้ชมชาวเกาหลีนะคะว่าอยากจะให้มาดูภาพยนตร์เรื่องร่างทรงกันเยอะๆนะคะตอนนี้ก็เข้าฉายแล้วเนอะแล้วก็หวังว่าผู้ชมนะคะจะชื่นชอบกันเยอะๆนะคะแล้วก็ขอบคุณมากๆเลยค่ะที่ส่งกำลังใจมาให้กันนะคะดีใจมากๆเลยค่ะ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을 통해서 한국 팬들에게 또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랑종을 통해서 이제 배우들까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한국과 태국의 영화 산업이 교류가 활발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감독에 대한 호기심도 더 커지게 되는데요. 영화의 감독을 맡았던 이제 반종 감독 직접 만나보고 오셨다고요? 네,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คำถามแรกคือแนะนำตัวเองสักหน่อยได้ไหมคะ ผมบรรจง ปิษณธนากูลนะครับก็เป็นผู้กำกับหนังมานานแล้วเหมือนกันครับคนเกาหลีน่าจะเคยดูก็จะมีชัตเตอร์กับชัมครับชัมที่ชื่อไทยว่าแฝด ตอนนี้หนังเรื่องร่างทรงเนี่ยค่ะคือกำลังฮิตมากในเกาหลีรู้สึกยังไงคะ วันแรกที่มันฉายแล้วมันขึ้นอันดับ1นะฮะผม ใช่ ยังรู้สึกเลยว่าเฮ้ยมันเป็นไปได้เหรอ ยังคุยกับทีมงานเลยว่ามันเหลือเชื่อมากเลยที่แบบหนังพูดภาษาไทยทั้งเรื่องแล้วก็ไม่มีดาราดังเลยฮะทุกคนก็จะเป็นแบบค่อนข้างหน้าใหม่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ฮะก็ขึ้นอันดับ1อะไรเงี้ยแล้วเราก็คุยกันกับทีมงานวันนั้นก็จะมีแบบทุกคนก็จะโพสต์ภาพว่าชูแก้วขึ้นมาว่าเราดีใจกันแค่ไหนอะไรเงี้ยเหมือนโทสกันนิดนึง เราก็มีไลน์ไปคุยกับทุกคนเลยครับทั้งน้องยดาทั้งพี่เอี้ยงที่เล่นเป็นป้านิ่มอะไรเงี้ยฮะทุกคนก็จะคุยกันแบบมันเหมือนเป็นก้าวใหญ่ของหนังไทยครับตื่นเต้นมากๆเลยครับ สิ่งที่อยากจะเล่าในหนังคืออะไรคะ ตั้งแต่ครั้งแรกที่ผมอ่านเรื่องของคุณนาฮงจินที่ส่งมาครับเริ่มต้นเนี่ยมันเป็นหนัง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ผมคือเรื่องราวเกิดในเกาหลีและตัวละครทุกอย่างเป็นเกาหลีหมดเลยแต่ว่าเขาเกิดความคิดขึ้นมาว่าหนังเรื่องนี้น่าจะน่าสนใจมากขึ้นถ้าเปลี่ยนแบ็กกราวด์ให้เป็นประเทศอื่นแล้วเขาก็นึกถึงผมที่เขาเคยเจอผมเคยเจอเขาเมื่อ6 ปีที่แล้วครับคือเชิญเขามาในงานเสวนาหนึ่งก็คือมีการฉายเรื่อง The Chaser หนังเขาแล้วก็มีการคุยกันแล้วอยู่ๆหลายปีต่อมาเขาก็ติดต่อมาเขาก็เลยคิดว่าน่าจะเอามาให้เรื่องนี้เกิดขึ้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ะเป็นผมกำกับ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ตอนที่ผมได้อ่านก็รู้สึกว่าเรื่องมันแรงมากๆครับแล้วก็น่าสนใจมากๆคือ คุณต้องคิดว่าความต่างระหว่างไทยกับหนังสยองขวัญไทยกับต่างประเทศต่างกันยังไง อันนี้ผมก็วิเคราะห์ไม่ถูกนะครับไม่แน่ใจเหมือนกันแต่คิดว่าที่หนังคนไทยทำหนังผีออกมาเยอะแล้วก็มีหนังผีที่ต่างชาติคิดว่าน่ากลัวเนี่ย
น่าจะเป็นเพราะส่วนหนึ่งคือเราโตมากับความเชื่อเรื่องผีจริงๆอะฮะคนไทยส่วนใหญ่กลัวผีมาก แล้วก็เชื่อมากๆครับแล้วก็ตั้งแต่เด็กๆเลยเราก็จะได้ยินความเชื่อได้ยินเรื่องเล่า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มีรายการเกี่ยวกับผีเยอะมากแล้วทุกคนก็ชื่นชอบมากแล้วก็ผมว่าอาการที่เราเติบโตมาพร้อมด้วยความเชื่อที่หลากหลายอย่างเงี้ยทั้งเรื่องผีทั้งเรื่องการนับถือต่างๆเนี่ยคือสมมติถ้าคุณมาเมืองไทยเนี่ยฮะจะเห็นการนับถือความเชื่อเนี่ยเยอะมากๆในสมมติคุณไปที่จังหวัดหนึ่งในภาคอีสานนะครับเหมือนในเรื่องร่างทรงเนี่ยคุณมองไปรอบๆเนี่ยคุณจะเจอความเชื่อเกิน5อย่างได้ในที่เดียวได้เลยนะครับมีทั้งศาลเจ้าจีนมีทั้งพระแบบพุทธมีทั้งพญานาคมีทั้งคริสต์มีอะไรเงี้ยทุกอย่างมันผสมผสานมาทำให้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นี่ยมันเป็นเหมือนแหล่งรวมความเชื่อครับผมเลยรู้สึกว่าด้วยความที่เราโตมาแบบนี้ทำให้เราเล่าเรื่องผีได้มีพลังครับคิดว่าอย่างนั้นนะครับและอยากจะทำร่วมงานด้วยกับเกาหลีอีกต่อไปไหม ที่ผมแฮปปี้มากนะครับคือเราเหมือนเรียนรู้จาก The Master ฮะเป็นคนที่ทำให้ดึงการทำหนังของผมไปอีกเลเวลหนึ่งครับคือเขาจะทำให้ผมแบบเขาเรียกว่าอะไรทำให้ทุกซีนในหนังเนี่ยพุชมันให้ไปถึงจุดที่มันควรจะเป็นมากที่สุด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ผมเรียนรู้จากเขาเยอะมากๆครับแล้วก็รู้สึกว่าเราได้เรียนรู้ระบบวิธีคิดของคนเกาหลีการทำงานซิสเต็มแบบเกาหลี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ฮะก็คิดว่าถ้ามีโอกาสที่ดีและมีบทหนังที่ดีผมก็ดีใจครับที่ยินดีที่จะร่วมงานกับคนเกาหลีครับแล้วไม่ทราบต่อไปอยากจะทำร่วมงานกับผู้กำกับคนไหน โอ้ ผมชอบงานคนเกาหลีเยอะมากๆเลยครับจริงๆคือชอบสายทางโหดๆนิดนึงครับก็ถ้าคุณคิมจีวูนบงจุนโฮอะไรเงี้ยบักชันวุกผมชอบหมดเลยครับโอเคคำถามสุดท้ายนะคะ ฝากบอกอะไรกับแฟนๆผู้ชมเกาหลีนะคะ ก็ตอนนี้ก็ฉายมาวีคที่3กำลังจะเข้าวีคที่4แล้วนะครับผมก็ยังมีรอบฉายอยู่บ้างก็อย่างแรกคืออยากขอบคุณครับที่เปิดใจให้หนังที่พูดภาษาอื่นด้วยพูดภาษาไทย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ฮะแล้วก็เป็นหนังที่มีความสุดโต่งบางอย่า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ก็ผมรู้สึกจริงๆแล้วหนังเรื่องนี้มันถูกสร้างขึ้นมาเพื่อให้คนถกเถียงกันนะครับเหมือนผมคุยกับคุณนาฮงจินจะสอนให้ผม1 คำเลยเขาจะบอกว่าให้กล้าหาญครับให้ be brave ก็คือให้ทำอะไรทำไปเลยแล้วก็คิดว่าเนี่ยคือสิ่งที่เราอยากทำแล้วเรากล้าที่จะทำ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แล้วหนังมันก็ออกมาแบบเป็นที่พูดถึงแล้วก็คนเกาหลีพูดถึงเยอะมากๆเนี่ยผมก็รู้สึกดีมา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ครับส่วนคนที่ยังไม่ได้ดูเนี่ยก็อยากฝากให้ไปดูกันเพราะยังมีในฉายในโรงอยู่น่าจะมีสักอาทิตย์2 อาทิตย์น่าจะมีนะครับ 영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곳곳에 태국의 문화가 이제 등장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낭종에 담겨져 있는 태국 문화에 대한 그 이야기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입니다. 랑종과 어울리는 적절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태국의 샤머니즘 문화가 아주 짙게 깔려 있죠. 사실 태국 인구의 93% 이상이 불교도입니다. 네, 태국 불교는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데요. 13세기 말에 태국의 불교가 유입을 되면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태국의 그 애니미즘이나 주술신앙 등 토속신앙과 같이 혼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죠. 또한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이 이산 지역은 태국의 동북부 지방을 말하는 건데요. 내륙에 속한 만큼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상업이나 산업의 발달 같은 것보다는 농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어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신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번 랑종이라는 이 영화 자체가 한국의 관객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와 태국의 관객들이 느끼는 공포는 조금 층위가 다르겠네요. 우리는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샤머니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어떤 일상 속의 어떤 문화로서 이렇게 깊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낯선 어떤 신기한 볼거리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태국 사람들은 일상 속의 그 신의 문화가 이렇게 아직도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랑종이라는 영화가 주는 공포심이 훨씬 더 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장례식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장례식 풍경이 굉장히 독특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에는 장례식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원에 그 화장 시설을 마련하고 있고 그 화장 시설이 마련된 사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의 마지막 날 화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화장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장보다는 화장이 이제 주로 태국의 그 장례 문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에서요, 좀 독특한 그 화장 문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화장터에서 시신에 불을 붙일 때 폭죽이 날아와서 그 불을 붙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도 일산 지역의 장례 문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화장식이 끝나고 나면은 사탕이랑 빨간 실을 넣은 그 봉지와 동전을 동네 아이들에게 던져줍니다. 네. 그 어떤 문화입니까? 빨간 실은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탕은 달콤함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전은 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태국의 어떤 생활 철학이자 불교의 주된 철학인 그 업보와 윤회사상을 생각을 한다면은 고인이 가는 마지막 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복과 달콤함과 불을 베풀고 가는 것이죠. 자, 태국의 장례 문화까지 알아봤고요. 그 두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영화 랑종을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색채감이 풍부한 어떤 영화인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흰색과 빨간색이었습니다. 먼저 흰색하면 바로 이제 흰색 실이 이 영화 속에 이제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태국 불교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빠릿, 다이시 실이라는 말이고요. 빠릿은 그러니까 뭔가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이빠릿 또는 다이 몽콘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빠릿은 악기를 막는 역할이고요. 다이 몽콘은 축복의 의미로 이제 주로 결혼식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영화에서도 이제 흰실로 어떤 결계 같은 걸 만들잖아요. 어떤 그 울타리를 치거나 건물을 이제 흰실로 이제 연결하는 이런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태국 공포 영화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실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밖에 있는 악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안에 들어와 있는 악귀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빨간색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겁니까?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태국 국기인데요. 태국 국기는 3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인데 여기서 흰색은 종교를 의미하고요. 즉 태국에서는 불교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떤 신성함? 신성함. 그리고 파란색은 국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빨간색은 국가 또는 국민의 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딱 빨간색에만 관련된 것이 아닌데요. 태국인들의 믿음에 따르면은 그 요일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수호신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해당하는 그 색이 자기의 수호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색이 행운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약간 뜬금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그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회색 차인데 그 뒤에 그 태국어로 쓰여져 있죠. 근데 이제 그걸 해석한 문구를 봤을 때 이 차는 빨간색이다 라고 문장이 쓰여져 있어서 아니 회색 차에다가 왜 이 차는 빨간색이다라는 그 글귀를 썼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게 귀신을 속이기 위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동차 같은 거는 그렇게 색이 다양하지가 않죠. 어쩔 수 없이 검정색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장이가 검정색 안 좋아. 안 돼. 검정색 안 맞아. 안 돼. 네, 사고 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속이는 거죠. 사람이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여태까지 그 태국 뭐 방콕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이제 여행을 다녔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눈에 띄진 않았었는데 이제 문화를 좀 이해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좀 더 흥미로운 또 태국 어떤 문화에 대한 또 기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영화 랑종을 통해서 이제 한국과 태국의 어떤 새로운 합작 영화에 대한 어떤 그 길이 열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과 태국으로 국한되지 않고 아세안 전체로서 좀 확장을 해본다라면 다양한 또 합작 영화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어떤 영화들 떠오르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 같은데요. 3가 기억이 납니다. 아, 3. 생각해보니까 3도 합작 영화였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지훈 감독이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태국에서는 이제 논지 니미부트르 감독, 그리고 홍콩에 당시에 최고로 인기 있었던 감독인데 진가신 감독이 이제 촬영을 맡아서 이제 3국이 이제 참여한 아시아 최초의 이제 한국 아세안 합작품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네요. 꽤 오래 전부터 이런 어떤 시도들이 이제 모색이 되어 왔던 거군요. 영화 칼럼니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세안 영화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세안 영화가 그 21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영화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또는 영화의 어떤 소재가 되지 않을까, 영화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국경을 넘는 문화 웨이브로서 아세안 국가 내에서는 물론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마음에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웨이브, 멋진 표현인데요. 국경을 넘는 문화 웨이브란 말, 인상적인데요. 저희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랑종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던 태국 문화와 아세안 영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 랑종, 사실 이제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 영화 보시고 오시라고 부탁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영화 보신 뒤에 이제 태국의 문화와 함께 너무나 친절한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태국 문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흥미로운 이야기들 저희들에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